젊은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오전 8시 35분입니다. 어제 제가 지난 복귀 영상을 3개 올렸잖아요. 3개 올리고 잠깐 엎드렸는데 2시 반인가 또 잠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정말 반드시 7시 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빠르게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해 볼 텐데요. 목요일 밖에 방송은 제가 쇼츠로 올리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여전히 제가 픽 종목들 중에서는 HLB와 그 제목이 어저께 한전산업과 서전기전 들어가 있었잖아요. 모두 한전산업도 거의 한 17% 정도 급등을 했었고, 서전기전도.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한 2달 정도 조정을 겪은 후에 다시 대선 정책주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 원자력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도 법학자 훈훈이하고 원자력이라고 치면 제가 예전에 정리했었던 것들 나오거든요. 그것도 방송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 1961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 보면은 한 1800명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현재 1차 접종이 57%, 완전 접종이 31%니까 일단은 이 추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추석 전까지는 한 1차 접종 한 65% 정도까지 될 것 같고, 완전 접종은 한 35% 정도. 모더나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특별하게 뭐 그래도 차질은 없다고 어저께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그대로 위드 코로나 주들은 뭐 어저께 아시아나항공만 일부 조정이 있었죠. 그 외에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직 슈팅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 상승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들고 가면 되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CGV도 그렇고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한 4거래일 동안 거의 한 14,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되고, 또는 장중에 뭐 한 7, 8%씩 오르거나 5% 이상만 올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날 대응을 하거든요. 다시 저점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는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고, 나스닥도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일단 중국 증시 뭐 특이 사항 없었고, 유럽 증시도 보합에다가 독일도 보합, 뭐 일정 부분은 뭐 비슷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요일 증시가 평일에 비해서는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의 흐름은 어제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 코스피는 약간 예상했었던 대로 보합 내지는 하락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그래도 뭐 테마주 강세로서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뭐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금요일에는 더더욱이나 좀 조심해서 수급 자체가 좀 적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0.61% 하락해서 1.2940인데 뭐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어서 그냥 무난한 정도, 어제와 비슷한 정도의 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좀 전에 체크해 보니까 가상화폐도 뭐 오르거나 이렇진 않고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률 지표가 어제 아침 시간이죠. 그 미국에서 별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어쨌든 미미한 정도. 그래서 어쨌든 10월, 9월에 있는 FOMC, 그다음에 10월, 11월에 뭐 조기 시행할지는 조금 더 유예가 됐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률 30위는 꼭 그래도 제가 매번 아무리 바빠도 체크를 하는 종목들이죠.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천드렸었던 서정기전이 이제 4위 안에 들어와 있고, 홈세타 홀딩스도 제가 홍준표주 관련 정리해 드릴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 뭐 경남스틸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지속성이 있고, 홍준표 씨가 현재는 어쨌든 지지율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이슈 없이도 계속 좀 잘 버티는 모양새예요. 그래도 윤석열 씨랑 지금 최근에는 사형제 관련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어저께 좀 특이했었던 거는 플라스틱 관련된 주들이 자동차 소재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같은 경우도 타보면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런 플라스틱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소재로 순환매를 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코롱 플라스틱이 그 상한가를 가게 됐고, 관련된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4종목이나 탑 30 안에 들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은 다 제가 미리 우리가 한 달 안에 공부를 했었던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일진파워, 그다음에 서정기전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질 것 같고, 홈세터 홀딩스도 여전히 시간의 거래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폰, 한국 BNC, 어제도 갔어요. 대단하죠, 진짜. 한국 BNC 거의 한 450%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신기계, 원자력, 국전약품도 한 2주 전 정도, 3주 정도 됐나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순환매로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 부국철강 이런 대선 그 이낙연 씨 관련된 주,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도 어저께까지 돌았는데, 사실 HLB는 이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참 어려운 자리고, 어느 정도 한번 눌러주면은 기간 조정을, 최소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있은 후에 좀 들어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잠깐 상승은 할 수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신규 매수하는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매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리 정도면 사실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어저께도 벌써 10%더 추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프라도 이제 플라스틱 순환매로 돌았고, 에코 AB 프로 바이오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조일알미늄 지난주 금요일에 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 갔고, 상한가는 아니고 이제 그날 좀 상승세가 좋았고, 어제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풀렸죠. 그래서 한 15% 정도로 마무리됐고요. 솔고바이오도 어제도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휴맥스홀딩스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고, 그 홍준표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것도 법학자원운이 홍준표라고 치면은 제가 정리해드렸던 종목들 쫙 나올 거예요. 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노 CMS 신규 상장 종목, 앱스는 벌써 한 3달 전쯤에 한번 같이 윤석열주 다룰 때 다뤘던 곳들이고, BHI도 그 당시에 다뤘었죠. 원자력 다룰 때. 그리고 뒷부분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철강주들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저도 안 그래도 초반에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때 철강주 처음 상승했을 때는 뭐 대형주들 수만 매 돌 때 도는 거니까 그냥 큰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은 뭐 US 스틸이라든지 뉴코라든지 맥모라든지 이런 미국에 있는 철강주들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면은 아무래도 철강주에 대한 조금은 그 강세 섹터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빅사이클이나 스몰사이클에 대한 언급은 리포트에서는 따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 중국 중치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종목들로는, 원자력에서는 일단 일진파워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죠? 시가는 일단 보합이네요. 보합이고, 일진파워도 어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차트로 보여지고, 1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진 상황인데,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고, 대원전선도 예전에 끼를 굉장히 많이 보였던 종목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현구간에서만 조금 뚫어준다면 한 2,500원까지만 뚫어주면 한 2,800원, 800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수월하게 갈 수 있을 만한 매물대고요. 홈세타 홀딩스도 제가 홍준표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순환매 돌 거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충분히 3일간 기간 조정 겪고 그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패턴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오히려 좀 매물대가 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4,000원 구간까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빼준 다음에 21선 근처까지 터치하고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좀 더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한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번 눌러주고서 이제 다음 주를 플라스틱 순환매 한번 돌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익 P&E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제가 신용융자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죠. 그래서 원익 P&E 상한가, 지금 시간으로는 상한가가 뜨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대한항공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게 참 좋다고 했었죠. 눌러주고 한번 급등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들어가기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쨌든 하나투자증권도 대주주가 바뀌었잖아요. 대주주도 바뀌었고, 비트코인 최근에 가상화폐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또 하나투자증권 우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종목 설명 마치고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꼭 진짜 8시 전에는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출근길에 들을 수 있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